보겠습니다. 쌤이랑 소금물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이 비커에 넣어서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 그래서 비커 세팅할 건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소금물의 양이 다 어때요? 100단위지?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문제에다 뭘 모르냐면은 이 소금물 A랑 소금물 B는 엄청 커. 근데 거기서 조금씩만 퍼온 거야. 100g 퍼왔고 200g 퍼왔대. 그럼 이걸 합치면 몇 g이 되겠어요? 300g 돼버리겠죠. 그때 농도가 5%가 된대. 그럼 쌤이랑 소금이랑 빨리 구할 수 있잖아. 15. 근데 쌤 말은 지금 문제는 여기를 모른다는 거죠. A 소금물과 B 소금물의 농도를 몰라요. 몇 X? 1X? 2Y가 소금의 양이 되겠지. 왜? 100g이니까 아까 한 것처럼 100의 자리랑 농도랑 곱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는 소금의 양이 X 플러스 2Y는 15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제도 봐봐. 할만합니다. 왜? 소금을 200g 100g 똑같이 300g 농도는 이번엔 7%. 그럼 뭐로 바뀌겠어? 2X Y는 37에 21 2X 플러스 Y는 37에 21 됐어요? 그래서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쌤 여기 2배 할게요. 2X 더하기 4Y는 30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9 Y는 3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18 X는 9까지. B의 농도 물어봤으니까 Y만 구하면 되겠죠. 3%. 2번 보겠습니다. 요런 건 조금씩 쓰기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잘 읽어보면은 표가 전부잖아. 그러니까 A라는 원료, 비원료가 들어가는 건데 뭐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이만큼 들어간대요. 얘를 그냥 X랑 Y기로 보는 거야. 그럼 제품 한 개 만들 때 4, 2 들어가면 제품을 X개 만들면 얼마 들어가겠어요? 4X, 2X 들어가겠죠. A 원료, B 원료가. 다시 Y라는 제품 만들 때 5, 3kg 들어간대. 그럼 우리가 Y개 만들 때는 몇 개 들어가겠어요? 5Y, 3Y. 요게 이게 그 A 원료 들어간 양이고 이게 B 원료 들어간 양이겠죠? 그럼 둘이 더해서 A 원료 몇 킬로 쓴 거야 우리? 40kg. B 원료 2X 더하기 3Y가 22kg.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식 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고 표만 잘 해석하면 풀 수 있고요. 쌤은 여기 2배에서 빼겠죠? 4X 더하기 6Y는 44까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Y는 4 Y가 4니까 X는 4, 3, 12 넘어가면 5까지 5랑 4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얘 아까 뭐였죠 얘들아? X랑 Y 제품의 개수.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X 제품 하나 만들면 이제 이만큼 들어가고 쓰면 팔면 6만원 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몇 개 만들 거야? 5개. 그럼 얼마 벌겠어요? 30만원. 뒤에 얼마 벌겠어요? 28만원. 그래서 더하면 58만원. 그래서 아마 58만 쓰면 틀릴 것 같아요. 58만원까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이건 더 볼게.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은 뭐야 얘들아? X랑 Y를 잘 정해야겠죠. 그 X랑 Y 누구 정하면 되겠습니까? 남자, 여자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체 몇 명? 30명. 남학생 몇 명? 남학생의 50%. 여학생 몇 명? 여학생의 75%. 뭐 하라고 했죠 쌤이? 남학생의 50%를 물어본다는 건 남학생에다 그냥 50% 얼마? 100분의 50 곱하라고 했었죠. 근데 100분의 50 얼마입니까? 2분의 1x. 다음에 여학생은요? y 곱하기 100분의 75. 100분의 75 얼마입니까? 4분의 3. 4분의 3y까지. 요게 마지막도 안 끝났어요. 누구? 전체 30명의 60%. 100분의 60까지. 18명. 그렇죠. 요거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거 얼마 곱할까요? 2 곱하면 좋겠죠? 아니 4 곱해야 될 것 같은데
2x 더하기 3y는 72. 그러면 2 곱할게요. 2x 더하기 2y는 60. y는 12. y 12니까 어떤 느낌? x는 18까지. 그래서 마지막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게 얘들아, 남학생 궁금한 게 아니죠. 이 문제는 반려동물 남학생 뭐였죠? 절반. 몇 명? 9명.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좀 변할 수 있다는 거, x, y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4번. 요거는 이게 일품 우리 몇 번 해봤잖아요. 사고력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왜 사고력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해봤었고. 안 해봤나? 우리 가위바위보 문제? 개념기초에서 안 해봤나? 그러면 사고력일 수 있어요.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은 분명히 이제 은정이랑 혜진이가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쭉 읽어보면은 가위바위보 총 횟수. 그럼 우리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x랑 y로 쪼개줘야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뭘 쪼개고 싶냐? 뭐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내려간대. 그래서 이긴 횟수랑 진 횟수를 x랑 y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거일 수 있어요. 혜진이도 이제 이긴 횟수랑 진 횟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미 x랑 y를 썼잖아. 그럼 미지수를 4개 쓰냐? 요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력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냐면요, 둘이 가위바위보 했잖아. 그럼 은정이가 x번 이겼다는 건 누구랑 가위바위보 한 거라고? 둘이. 그럼 혜진이는 몇 번 진 거예요? x번 졌겠죠. 이걸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y까지. 나머지 식은 끝. 잘 써볼게. 이기면 5칸 올라간대. 지면 3칸 내려간대. 총 얼마? 41. 다시 이기면 5칸 올라가고 지면 3칸 내려간대. 혹시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x랑 y를 구할 줄 알잖아요. 더하면 답이고. 근데 봐봐, 식이 조금 이쁘진 않죠. 당연히 우린 얘를 바꿀 건데 얘만 못 바꿔.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둘 다 15, 15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그래서 쌤이 하나 알려준 게 있었는데 더하면 더 쉬운 식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요, 더하죠? 그럼 답도 나왔다. 이거 x 플러스 y는 21이지. 문제 더하는 게 뭐였죠? 더한 거. 가위바위보 이긴 횟수와 진 횟수를 더한 게 궁금한 거였거든요. 얼마? 21. 5번 보자. 여기도 볼게. 우리가 꼭 x, y를 잘 찾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좀 정해볼까 얘들아? 지각비를 낸 사람들이 있죠. 뭐 500원 낸 사람과 1000원 낸 사람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지각한 사람, 지각한 총 인원 나와 있어요? 그건 안 나와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금액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거둔 금액 1,500원이래요. 그러면 500x 1000i가 1,500원. 0 당연히 일단 지우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울까 그냥? 여기도 5 정리해볼까? x 플러스 2y는 21까지. 됐어요? 두 번째, 지각비를 낸 학생들이 모두 700원씩 낸 경우의 합과 같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방금 쌤이랑 1,500원 구했잖아요. 얘는 뭐랑 똑같다고? 지각비를 낸 학생들 X명과 Y명이 모두 700원씩 낸 거랑 똑같대. 모두 700원씩. 그럼 또 0 두 개 지우고 7, 7, 105. 105, 7로 약분되죠. X 플러스 Y는 얼마? 15. Y는 6. X는 9. 그래서 500원 낸 사람은 9명. 이거 쌤이 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혹시 뭐 틀린 친구나 못 맞춘 친구, 헷갈리는 친구는 표를 좀 그려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사과와 배가 나와 있는데 쌤 미지수 뭐로 둬달라고 했었죠? 올해 사과 수확량 물어봤지만 뭐로 둬야 돼요? 작년 거. 그렇죠. 이것만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올해고. 사과, 배 둘게요. 그럼 지금 작년 사과랑 작년 배를 x랑 y로 둘 건데 쌤이랑은
올해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뭐로 표기를 했어요? 변화된 거, 증가 감소된 거 구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14% 감소됐대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100분의 14x 마이너스. 됐어요? 두 번째 배는 수확량 증가했답니다. 100분의 6y 플러스. 그래서 총 그 사과 배는요 500상자였고요. 여기는 변화된 거 얼마 변화됐대요? 6% 감소됐대. 그러면 500 곱하기 100분의 6이 감소됐다. 여기까지. 알겠죠? 식 써볼게. 작년 사과배 500개. 요거 일단 써야겠죠? 마이너스 100분의 14x 플러스 100분의 6y는 요거 계산합시다. 00 두 개 지우고 마이너스 30까지. 요거 풀면 돼요. 됐어요? 이거 얼마 곱할까? 100 곱할까? 마이너스 14x 더하기 6y는 마이너스 3000. 요거 6 곱할게요. 6x 더하기 6y는 3000. 뺄까?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6000 플러스 20 날리면 300까지. y는 200상자겠죠.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제 우리는 작년으로 뒀지만 올해를 물어보기 때문에 올해는요 14% 날라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300 곱하기 14%를 구해보면은 0 두 개 지우고 3 곱하기 14에서 42개입니다. 아, 작년보다 42개 줄었대. 뒷자리 8로 끝나는 거. 3번밖에 없죠. 8번. 어느 백화점에서 손수건 정가 30%, 5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봐봐. 요거를 보고 뭐를 쓰고 싶어야 돼요, 지금 식을. 뭐 쓰고 싶어? 3장, 2장 가격이 36,000원. 2장, 4장 가격이 30,000원. 뭐 쓰고 싶어요? 3x 더하기 2y는 36,000원 쓰고 싶고 2x 더하기 4y는 30,000원 쓰고 싶지 않아? 쌤만 그런가? 아니죠. 다 쓰고 싶죠? 식이 쉬우니까. 알겠지? 그럼 여기서 또 여기도 바로 가면 되죠. 약분해서 x 플러스 2y는 15,000원 쓰면 되고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될 거 아니야. 2x는 21,000원, x는 1,500원. x가 1,500원이니까 y는 1,500원. 두 배가 편하나? 두 배가 21,000원이었어. 넘어가면 9,000원이야. 뭐야 이거 답이? 4y가 9,000원. 얘는 2,250원일 것 같은데. 일단 계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답은 요건데 얘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문제 다시 읽어볼게. 손수건이 있었고 양말이 있었죠. 근데 정가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30% 할인했대. 그럼 얼마나 남은 거죠? 70% 남은 거고 50% 할인했대.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반값 세일한 거잖아. 이렇게 했더니 1,500원이 나온 거고 2,250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뭐다? 양말 정가. 얼마라고요? 반값 세일하기 전이 궁금한 거야.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2배 하면 되겠죠. 4,500원. 요거 무슨 문제라고 했었지? 기억나요? 1문제. 그래서 1문제는 우변을 1로 두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죠. 왜? 혜지와 승재가 하루 동안 같이 일하면 전체 일의 20분의 3만큼 일했다. 얘는 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럼 일이 아니겠죠, 얘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지금 혜지와 승지가 하루 당일 줬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그냥 20분의 3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x랑 y는 혜지와 승재가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다. 이거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푸는 거죠. 쭉 읽어볼까? 혜지와 승재가 3일 동안 하고 나머지 혜지 이틀, 승재 5일 할 거야. 그럼 가볼게요. 혜지 3일, 승재도 3일, 혜지 2일, 승재 5일. 이렇게 했던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지금
5x 더하기 8y가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쌤은 요거를 20배 하겠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럼 얘도 좀 키워야겠지. 얼른 해볼게요. 20x 더하기 20y는 3. 요건 이제 계속 맞춰주니까 4 곱하면 되겠죠. 20x 더하기 32y는 4. 빼면 12y는 1. y는 12분의 1. 우리 요거 보고 뭐 확인하기로 했었죠? 승재가 혼자 일하면 며칠 동안 일이 끝납니까? 12일. 이렇게 파악하자고 했었고, 근데 해지 x 구했어야 됐네. 아, 요거는 솔직히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편한 데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쌤은 얘 풀 바에는 얘 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로 갈까? 왜? 8 곱하면 쉽잖아. 얼마요? 3분의 2 맞죠? 그래서 5x 더하기 3분의 2는 1까지 5x는 3분의 1 x는 15분의 1 그럼 이거 보고 뭐 판단할 수 있다고요? 15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이 끝나겠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1이라는 표현은 안 써있지만 이 수조권에 물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뭐로 봐달라는 거야? 1문제로 봐달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요걸 보고 쌤 말하는 게 요거예요. 이 문제는 A호스로 몇 시간 동안 채우는 걸 미지수로 둬야겠어요. 1시간 동안 채우는 거. 요걸 X라고 두자는 거야. 그럼 B호스를 1시간 동안 채우는 걸 Y라고 둬달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 각자 이미 알려준 것 같다. 맞지? 왜? A호스로 5시간 동안 물 넣으면 가득 찬대.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5분의 1. 얘는 7분의 1. 얘 미지수가 아니었나 본데? 다시 읽어볼게요. 오전 10시부터 A호스로 넣다가 B호스로 바꿔서 3시 36분에 수족관이 가득 찼다. 일단 표현은요. 1. 그럼 이번에는 이게 1시간 동안 양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제에서 수족관에 물을 채울 건데 10시부터 3시 36분까지 채웠대요. 그럼 우리 몇 시간 동안 넣은 거야? 5시간 36분 동안 넣은 거네. 그럼 이 5시간 36분을 A호스랑 B호스를 적절하게 어떻게 넣는지 모르기 때문에 걔를 X랑 Y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위는 시간입니다. 그럼 쌤이랑은 1시간 동안 넣는 양이 5분의 1인데 X시간 동안 넣을 거니까 얼마 넣겠어요? 5분의 1X 뒤에 거 7분의 1Y 더해서 얼마? 1. 괜찮아요? 두 번째 시간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5시간 36분. 근데 봐봐 5시간 36분 어떻게 쓸 거야? 36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꿔줘야겠죠. 60분의 36이니까 5분의 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60분의 36이니까 맞죠? 그래서 5 더하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28까지 됐습니까? 이거는 식은 엄청 어렵지 않네요. 왜? 이거 얼마 곱할 거야? 5x 더하기 5y는 28 얼마 곱할 거야? 35 7x 더하기 5y는 35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7 x는 2분의 7 2분의 7 나오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틀렸죠. 왜?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1시간, 2시간 정수할 필요 없잖아. 분수해도 되고요. 문제 마지막 읽어볼게요. 이거 같아. 지금 우리가 수족관에 물을 넣을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10시부터 3시 36분까지 물을 넣는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야 얘들아? 2분의 7시간이라는 게 10시부터 2분의 7시간 동안 A호스를 넣은 거야. 그럼 그 다음 남은 시간은 뭐 넣겠어? B호스 넣겠죠. 근데 문제에서 하는 게 뭐예요? A호스에서 B호스로 바꾼 시각이야. 그럼 10시에서 2분의 7시간 D를 물어봐야겠죠. 그럼 2분의 7시간은 얼마일까? 3.5?
그럼 3시간 반이겠죠. 우리 10시에서 3시간 반 지나볼까? 몇 시입니까? 1시 30분.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데 아까는 가위바위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11번. 거속식 문제죠? 가보겠습니다. 현수는 오전 11시 집에서 8km 떨어진 도서관을 향해 출발하였고요.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거속식 항상 거리 그려서 풀어주니까 거리 또 그려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 읽어보니까 속도각이 또 항상 바뀌죠? 뭐예요? 처음에 6km로 갔다가 중간에 4km로 갔고요. 그럼 시간은 나와 있지. 11시 출발해서 1시 도착했으니까 2시간. 근데 여기서 10분 빼먹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잘 봐.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고 이제 우리는 6km로 달린 시간 4km로 걸은 시간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x랑 y로 더해야겠죠.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의 거리가 나오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 얼마? 8까지. 두 번째 시간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시간. 근데 10분 동안 이야기했대요. 그럼 10분은 빼줘야 되니까 10분 얼마입니까? 60분의 10분. 6분의 1 빼줘야겠죠. 6분의 11까지. 어쩔 수 없이 뭐 해야겠어요? 6 곱해야겠죠. 6x 더하기 6y는 11까지. 둘이 뭐 할까? 뺄게. 2y는 3, y는 2분의 3. 틀렸네? 아니 우리가 시간 구한 거잖아. 안 틀렸을 것 같아. x 2, y 2분의 3이죠. 여기 2분의 3시간 쓴 거야 쌤. 그럼 속력 4 시간 2분의 3시간 곱하면 얼마? 얘는 6km 움직인 거겠죠. 6km. 그럼 얘가 6km 움직였으니까 얘는 몇 킬로 움직인 거겠어요? 2km. 근데 궁금한 게 여기였으니까 6km가 답이겠죠. 수완 언제 오는겨? 13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둘레 길이가 6km인 저수지 둘레를 따라 형이랑 동생은 걸어서 1라인 타는 거고요. 이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인데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요거. 이 두 개로 문제를 푸는 거기에는 솔직히 식을 좀 외워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볼게요. 첫 번째, 둘레가 6km인 저수지 둘레가 있는데요. 형이랑 동생이 움직이는 거죠? 형도 움직이고 동생도 움직일 거야. 누가 빠릅니까? 동생이 빠르겠네. 1라인이니까 써있을 것 같아. 그치? 1라인이 걷는 속력보다 빠르다고 써있고 여기서 이제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이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으로 만나고 싶대. 그럼 생각을 해봐. 형은 이쪽으로 움직였어. 동생이 이쪽으로 움직였어. 그럼 둘이 만나려면은 동생이 움직인 거리와 형이 움직인 거리가 딱 이럴 때 만나죠. 무슨 말이야? 동생이 움직인 거리와 형이 움직인 거리가 더해서 뭐일 때 만나요? 한 바퀴일 때 만나죠. 맞아? 여기서 뭐 푼 거야? 반대 방향 푼 거야. 반대 방향 알겠죠? 다시. 그러면은 같은 방향은 어떤 개념이 있을까? 이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동생이 빠르대 얘들아. 그럼 계속 달릴 거 아니야. 형도 달리고 동생도 달리겠죠. 근데 얘들아 동생이 이럴 때 딱 만나지 않냐? 형은 계속 달리고 동생도 달렸어. 같이 출발해가지고. 근데 동생이 빠르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딱 만나요. 그럼 이 경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동생은 요만큼 움직인 거고
형은 이만큼 움직인 거야. 그럼 어떨 때 만나요? 둘의 움직인 거리에 차이가 한 바퀴 차이 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말하는 추월했을 때 1등이 꼴등을 따라잡죠. 육상이나 뭐 쇼트트랙 뭐 본 적 있어요? 1등이 꼴등을 언제 추월하냐? 한 바퀴 차이 날 때 추월해요. 한 바퀴 차이 날 때. 그럼 지금 상황은 둘이 뛰니까 동생이랑 형은 처음 출발할 때 만나지만 동생이 엄청 빠르잖아. 그럼 빨리 돌아가지고 형보다 더 빨리 돌아서 한 바퀴 차이 나면 이제 형이랑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같은 방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 빠르게 해볼게요. 잘 봐. 첫 번째, 반대 방향은요, 서로 움직인 시간이 45분인데요. 지금은 속력이 안 나와 있고, 시간과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알죠, 얘들아? 보통 이제 속력 단위라는 건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미닛,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1시간당, 몇십 미터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보통 킬로미터로 한다고 하는 거고. 1분당 1초당은 미터로 많이 잡아요. 근데 지금은 킬로미터 나와 있고, 얘도 3시간 나와 있기 때문에 45분도 시간으로 바꿀게. 45분 몇 시간? 4분의 3시간. 그래서 지금 형의 속력과 동생의 속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형 속력 X, 동생의 속력 Y라고 더 볼게요. 그럼 잘 봐. 형이 움직인 거리. 얼마? 속력 곱하기 시간. 동생이 움직인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외워도 좋다고 했어요. 같은 방향은 뭐라고? 서로 움직인 거리를 더해서 운동장 한 바퀴가 나와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같은 방향 볼게요. 같은 방향 속력이 똑같이 3시간이야. 아니, 그 시간은 3시간이고 속력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 형이 움직인 거리 얼마? 3x. 동생이 움직인 거리 한 바퀴 돌고 더 돌아야 되니까 얘는 3y. 근데 지금 누가 길어? 누가 더 많이 걸었어? 3y. 동생이 더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게요. 같은 방향은 둘이 뭐 해야 된다고요? 추월하려면 한 바퀴 차이 나야 되기 때문에 빼달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4분의 3의 x 플러스 y. 얘는 3의 y 마이너스 x. 그래서 x 플러스 y도 순서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식이 단순해. 왜? 이거 뭐였죠? 시간. 얘 뭐였어? 속력. 이러면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방향은, 반대 방향은 같이 뛰다 보니까 속력을 더해버린 거고, 같은 방향은 같이 뛰지만 결론은 마지막에 거리를 빼야 되기 때문에 속력을 빼서 계산하자는 거죠. 나머지는 요거만 좀 외워놓으면요, 식은 쌤 앞에다 날릴 거야. 얘는 y 빼기 x는 2로 풀 거고, 요거는 4분의 3 없앨 거니까 3분의 4 곱할 거잖아. 그럼 얼마겠어요? 8이겠죠. 식은 간단합니다. 요 식을 쓰는 게 좀 어렵죠. y는 5, x는 4. 그래서 동생이 더 빠르고 형이 더 느리고. 근데 형이 단위가 요거야. 근데 저수지 한 바퀴를 돌리면 6km 돌아야 되잖아요. 몇 시간? 2시간 동안 걸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이 유람선 문제도 기억나십니까? 이는 뭡니까? 물이 있고 유람선, 배가 있죠. 그래서 보통 거슬러 올라가거나 강을 따라 내려가거나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림 그려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총 시간이 나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건 강을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분의 2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15분 걸리면 내려가는 건 얘는 30분 걸린다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는 건. 혹시 내려가는 거랑 올라가는 게 왜 차이점이 날까요? 이 문제 핵심인데. 왜 내려가는 게 더 빨라? 올라가는 게 느리고? 물 속력 때문에.
물을 따라 내려가는 거고 얘는 엇갈리기 때문에 속력이 더 줄겠죠. 약간 뭐랑 똑같아? 뛸 때 맞바람 치면 어때요? 내가 뛰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와. 그러면 내가 뛰는 것보다 더 느려지게 뛰는 거고 만약 뒤에서 바람이 불어. 그럼 내가 뛰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뛰어지는 느낌이 나거든. 그거랑 비슷한 거야. 배의 속력은 일단 뭐 배니까 일정하겠죠. 근데 물 때문에 더 빨라지는 거고 얘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속력을 계속 밟고 있지만 일정한 속력으로 물도 내려오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거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두 가지야. X랑 Y. X랑 Y. 알겠죠? 첫 번째, 강을 따라 내려가는 거는 속력을 둘이 더하자는 거죠. 알겠죠? 두 번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배가 빨라요.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왕복하는데 2시간 15분이 걸렸는데 이걸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2시간 15분이라는 게 몇 분이죠, 우리? 얘는 120분, 얘는 15분, 얘는 135분이잖아. 맞아요? 그럼 135분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15분이면 얘가 20분이네. 우리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어? 1대 2죠. 그럼 쌤이 얘를 잠깐 K라고 두면 얘는 2K분이 되는 거야. 그럼 더하면 몇 K요? 3K분이겠지 뭐. 그래서 3으로 나눠버리면은 45분? 그래서 우리 내려갈 때는 45분 걸리는 거고요. 얘는 90분 걸리는 거네요. 90분.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킬로미터고 시속이야? 그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알겠죠? 45분 아까 써봤죠? 4분의 3시간 요게 12km 90분 90을 60 나누면은 2분의 3 12 뭐라고요? 아까랑 똑같이 여기 건들지 마세요. 알겠죠? 아니 뭐야 여기를 없앨 거야. 이거 건들지 마. 전개하는 거 아닙니다. 4분의 3 없앨게. 얼마 곱할까? 3분의 4 x 플러스 y는 16 다시 이 없앨 거야. 얼마 곱할 거야? 3분의 2 x 마이너스 y는 8 더하면 x는 12 y는 4까지. 그래서 배의 속력 물의 속력 배의 속력 12로 6번 보겠습니다. 구리와 아연이 각각 2대1 비율로 포함된 합금 A와 3대4 비율로 포함된 합금 B를 녹여서 이렇게 1대1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힌트도 있죠. 이때 비료 합금 A랑 B가 궁금하대. 그래서 약간 어떤 내용이냐면은 합금이란 그냥 어떤 이제 광물 같은 금속 같은 건데 합금. 그래서 이 A가 Xg이래. 근데 Xg 안에는 구리와 아연이 2대1 비율로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쌤은 3등분 했을 때 구리는 얼마 정도 있는 거야? 3분의 2. 아연은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있는 거죠. 그러면 Xg의 3분의 2, Xg의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시 비합금은 Yg이래. 그럼 B는 3대4 비율이라는데 3대4 비율. 그럼 3대4 비율을 쪼개려면 총 몇 등분 해줘야 돼요? 7등분 해줘야겠죠. 7분의 3 7분의 4 X 여기 Y겠죠.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구리만 가지고 와. 구리만 얼마예요? 3분의 2X 7분의 3Y는 여기도 3분의 1X 7분의 4Y는 그럼 여기서 1대1의 비율로 포함된 합금 500g이기 때문에 여기 절반씩 쪼개면 되겠죠? 250, 250으로.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 쌤은 항상 쉽게 풀어주고 싶다고 했었죠? 일단 얘는 어쩔 수 없이 21을 곱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커져. 그래서 뭐 할 거냐? 간단하게 분모 분자 똑같잖아요. x랑 x, y랑 y. 분자만 잘 봐봐. 분자만. 뭐가 제일 베스트겠어요? 2배에서 빼야죠. 뭐라고요? 얘 2배에서 빼야지. 3분의 2x 더하기 7분의 4y는 500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빼면은 7분의 1y는 250. y는 7이 14. 1750g. 1750이 될 수 있나? 더해서 500g인데? 뭐 틀렸어요? 아, 이거 2배 아니구나. 맞죠? 땡큐. 빼면 5y야. 그러면 7분의 5. 그러면 얘는 7분의 5를 없애야 되니까 5분의 7을 곱해야겠네요. 350g. y가 350g이니까요. 얘를 처음 거에 넣을까? 어떤 거? 우리 아까 A랑 B를 합쳐서 얼마라고 했었죠? 500g이라고 했었지. 얘식 써도 되겠다. 아 근데 20을 곱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식 써도 되죠. 왜냐면 X랑 Y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합쳐서 녹여서 합쳐버리면 500g 나온다고 했으면 X랑 Y는 500g인 거거든. 그럼 Y가 350이니까 X는 150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7번. 설탕물, 소금물과 문제 똑같죠?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쌤이 한 것처럼 두 가지 나왔고 얘를 섞었고 아니 두 가지가 아니네. 세 가지네. 맞지? 설탕물은 두 가지가 맞아. 근데 뭐가 있냐면은 물도 있죠. 총 3개를 섞었어요. 그래서 11%에 600g이 돼버렸대. 얼마? 66.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럼 가볼게요. 지금 분명 9%랑 11%의 소금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설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X랑 Y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9%랑 이 더 넣은 물의 양 있죠? 몇 대 몇이래? 2대 1이래. 그럼 쌤은 얘가 X면 얘는 절반이 돼야 돼요. 2분의 1X로. 근데 2분의 1X보다 쌤은 얘가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이건 뭐 솔직히 정답은 아닙니다. X라고 두면은 소금의 양, 설탕의 양이 더 쉬울 수 있지만 2X랑 X로 가는 게 쌤은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섞어서 얘가 나온대요. 끝. 3X 더하기 Y는 600. 다 섞으면 얘 나올 거니까. 다시 구해볼게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2X 100분의 농도 곱하기 Y. 설탕 얘는 설탕 없잖아요. 끝. 이게 얼마? 66까지. 그래서 이 2는 위로 올리겠습니다. 100 곱할까요? 18X 16Y는 6600까지.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약분해도 되지만 뭐 약분한다고 해서 숫자가 엄청 작아지지 않잖아요. 뭐 3300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쌤은 그냥 3, 18, 1, 16 보고 바로 곱해서 풀게요. 얼마 곱할까? 6 곱할게. 18X 더하기 6Y는 3600. 그럼 또 괜찮잖아 나름대로. 6600, 3600이니까 빼면 15Y는 3000, Y는 300. Y가 300이니까 300. 3X가 300. X 얼마? 100g까지. 그래서 X 100, Y 200, 300이었는데 더 넣은 물의 양은 아까 X였으니까 100g. 8번. 똑같죠? 소금물. 가볼게요.
이번에는 소금을 넣었대. 우리 아까 그냥 물이었기 때문에 소금, 이 설탕의 영향은 안 갔지만 지금은 소금을 넣을 거기 때문에 아마 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틀은 안 바꿀게요. 가볼게요. 2%, 7%,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는 11%에 220g. 야, 좀 어려워. 제일 어려운데? 왜냐면 11%랑 220. 얘는 100단위가 아니니까 2 곱하기 11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잘 구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이 같대요. 요거랑 똑같대. 그럼 얘를 y라고 주면 되겠네요. 가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서 다시 소금물 더해서 요거 하나의 플러스가 합쳐진 거 맞죠? 그래서 2x 플러스 y는 220이고요. 요거는 다 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식이 어려워서 우리 소금의 어떻게 구합니까?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어려워. 그래서 계산 안 할게. 얘 쭉 써볼 텨. 어떻게? 100분의 2x 100분의 7y 더하기 x는 220 곱하기 100분의 11. 근데 저거를 x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00x이기 때문에 100분의 102x는 맞습니다. 맞아. 일단 뭐 틀린 거 없으니까 100 곱할게요. 빡센데? 102x 7y는 100 곱할 거니까 220 곱하기 11. 일단 계산 안 할게. 그 최종적인 답은 얘들아 얘랑 얘를 풀어야 돼요. 맞죠? 얘는 이해 가셨죠? 물, 소금 다 더해 소금물. 소금의 양이 식이 어려워. 이 문제는 조금. 그래서 구했는데 요거야.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하는 게 좀 맞나 싶어가지고 일단 안 했어요. 그럼 봐봐. 문제는 얘가 맞아요.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우린 분명 x랑 y 중에 하나를 없애면 돼. 그럼 나머지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없앨까 봤더니 숫자가 너무 커. 100이도 너무 크고 2x 1y는 220이야. 얘를 뭐로 만들어? 7y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7y로. 알겠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잘 봐. 102x 더하기 7y는 220 곱하기 11이고요. 이거 뭐 하자고 7 곱할 거야. 14x 더하기 7y는 220 곱하기 7이야. 쌤 계속 왜 220 곱하기 연산을 안 할까? 안 할 거야. 그렇게 냅둘 거예요. 그럼 빼보세요. 지워졌죠? 102 빼기 14 88 는 이거는요 잘 생각해보세요. 둘이 똑같네. 그러면 이 220이 11개 있고 7개 있는 거잖아. 그럼 빼면 몇 개만 남겠어? 4개만 남겠지. 4개만. 그랬더니 잘 봐. 22 곱하기 4 얼마야? 88. 이 우변은 얼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880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x가 얼마겠습니까? x 10g, 20g, 그 y는 200g. 왜냐면 아까 이 양과 이게 소금이랑 같기 때문에 소금을 막 100g 못 넣잖아. 넣을 수 없죠. 문제상. 그래서 소금이 10g밖에 안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 소금물의 양과 7% 소금물의 양. x랑 y만 궁금한 거고 x는 하나 빼달래. 그래서 여기서 아니면 이 둘을 그냥 더해 주시면 되겠죠. 얼마? 210g. 쭉 해볼게요. 어느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율이 4대 3이라고 합니다. 우리 4대 3 저런 거 해볼 줄 알잖아. 뭐라고 쓸게요? 아까 한 것처럼 4K, 3K 이렇게 쓸 거죠? 7분의 4랑 7분의 3도 맞고.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문제 더 읽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산을 선택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 비가 8대 5. 그래서 비율이 엄청 많네. 그러면 이거 K로 두지 말고 A, B, C 나올 것 같으니까 쌤 4A랑 3A로 둘게요. 여기는 8B랑 5B로 두고 저 뒤에는 6C랑 5C로 둘게. 근데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2개짜리는 해봤지만 3개짜리 뭐 어려운 문제는 3개짜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써있네. 바다를 선택한 학생은요 총 198명이래요. 그럼 아까 말해준 것처럼 198명을 6대 5로 쪼개려면 총 몇 등분 해야겠어요? 11등분. 얼마? 18명. 그러면 6대 5 비율이니까 몇 명씩? 여학생 90명, 남학생 108명 간 거겠죠. 그 다음에 2학년 전체 학생 수가 궁금하대?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것 같습니다. 잘 봐. 쌤은 4A 뭐 가지고 온 거죠? 남학생 수. 여학생 수는 얼마죠? 3A. 우리 남학생 수, 여학생 수 구할 수 있어요. 왜? 산을 선택한 남학생 몇 명이야? 8B. 바다 선택한 남학생 108명. 그 전체 여학생 3A, 산 선택한 여학생 5B, 바다 선택한 여학생 90. 이거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은 12로 풀어도 되고요. 40으로 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쌤은 얘 한번 약분하겠습니다. 나눠서 푸는 건 귀찮기 때문에 잘 안 하겠지만 지금 숫자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약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배할까요? 3A는 6B 더하기 108까지. B 더하기 18은 0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8. B는 뭐 이상하다. 틀렸다 보다. 4 곱해야 108이죠? 3 곱할 거잖아. 3, 2, 6, 3, 7, 21, 81. 다시 뺄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9는 0. B가 9래. 그러니까 B는 인원수가 아닙니다. B 뭐였어요? 비율이었어요. 비율. B 뭐야 여기? 8B, 5B. 다시 말하면 산을 선택한 남학생은 9, 8에 72명. 산을 선택한 여학생은요 9, 5, 45명. 문제에서는 전체 학생 수가 궁금한 거였으니까 아까 바다 선택한 사람 198명, 산 선택한 사람 72, 45, 117명 더하면 총 인원수 나오겠죠. 지금 계속 어려운 문제여서 그런지 얘들아 미지수가 3개가 필요하네요. 또 왜요? 이 문제 뭐 써있습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이 나와 있어요. 계속. 그럼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잖아. 맞죠? 그래서 일단 아까랑 똑같이 3개 써볼게요. 어... 2학년이 1학년보다 높대요. 쌤이 2학년 평균을 Y라고 두면 1학년 평균은 X가 되겠죠. 3학년 평균은 2학년보다 25점 높답니다. 그러면서 1학년보다 3배래요. 그냥 버리죠. 셋이 똑같다며. 3x는 y 더하기 25, y는 x 더하기 15. 일단 보이는 대로 썼고요. 그냥 대입법 쓸까요? y 대신 x 플러스 15 집어넣겠습니다. 3x는 x 플러스 15 더하기 25. 2x는 40, x는 20, y는 x 20이니까요 35까지. 그러면 x 20, y 35면 z는 뭐가 되겠어요? x 3배니까 60.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평균이잖아. 각각 1학년, 2학년, 3학년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응시자 전체 평균. 뭐 1학년, 3학년, 1, 2, 3학년 다 평균 내고 싶은 거야. 그럼 전체 학생 수 평균 어떻게 내요? 다 더하고 다 그 전체 인원을 나눠주면 되겠죠.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10명, 15명, 25명이니까 50명이고요. 그럼 그때 1학년 전체 점수 어떻게 구할까?
평균이 20이고 학생 수가 10명이니까 몇 점이겠어요? 200점. 이거 알 줄 알죠? 그럼 이거 캐치했으면 끝났지? 2학년 평균 35, 전체 15명. 35 곱하기 15. 3학년 25명, 평균 60점. 25 곱하기 60점. 쌤 추천은 약분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숫자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약분하세요. 그럼 5 약분하면 40. 5 약분하면은 7 곱하기 15. 5 약분하면은 5 곱하기 60.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10분의 145, 445야. 근데 기억해봐 얘들아. 우리 10분의 점이 앞으로 당겨지면 되겠죠. 44.5. 보자. 이 원가 정가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기억나요? 뭐? 작년 올해 있죠? 변화된 거로 푸는 거. 이 정가 원가 문제도 변화된 양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잘 봐 얘들아. 문제쌤이 여기 읽어보니까 A 상품이 원래 800원이었잖아요? 근데 800원에서 몇 퍼센트를 올렸다고 합니까? 2%를 올렸대요. 그러면 800원의 2%는 쌤이랑 빨리 구할 수 있잖아. 100g 단위니까. 얼마? 16원. 그럼 쌤은 800원 이제 얼마로 판매하고 있어요? 816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쌤은 얼마 벌어? 한 개 팔면? 16원. 그러니까 이익만큼 내가 2%랑 3%의 이익을 붙여도 정가를 정했잖아. 돈을 붙인 만큼 이익을 붙인 만큼 쌤은 벌어요. 알겠죠? 그럼 B도 잘 봐. B도 600원이거든. 그럼 600원에 3% 얼마겠어요? 63, 18원. 쌤은 한 개 팔 때마다 18원 번다는 거야. 얼마? 이게 618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문제 읽어보세요. 우리 몇 개 살 거야? 몰라. 그래서 A 상품과 B 상품의 개수가 X개와 Y개라는 거죠, 쌤 말은. 그럼 정리하면 쌤은 한 개 팔면 16원. X개 팔면 얼마 벌겠어요? 16X원. Y개 팔면 18Y원 벌겠죠.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뭐랍니까? 첫 번째, 상품 A를 모두 팔았을 때와 B를 모두 팔았을 때의 이익과 같대요. 뭐다? 둘이 금액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약분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단위가 바뀌었어요, 얘들아. 3%랑 2%로 바뀌었어요. 38에 24원, 6이 12원. 그러면 쌤은 A 물건 팔면 24X원 벌 거고 B 상품 다 팔면 12원 벌겠죠. 뭐 있어요? A를 다 팔면 B를 판매하는 것보다 2배보다 1200원 더 번대. 식이 제일 긴 여기가 2배보다 1200원 더 번대요. 식은 끝. 알겠죠? 정리할 게 많네. 왜? 약분할 수 있지. 8x는 9y. 잘 봐 얘들아. 24 12도 있잖아. 짝수고 얘도 24로 나눠줘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12 먼저 나누겠습니다. 12 2x 2y는 100이죠.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입니까? 50까지. 이거 푸는 거야. 쌤은 대입법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8x 마이너스 9y로 바꾸고요. 대입법도 쉽게 하겠다. 대입법 끝났는데 8배 할게요. 8x 더하기 8y는 400원 뺄게. 그러면 마이너스 17y는 마이너스 400, y는 17분의 400인데 뭐 틀렸나 보다. 개수가 안 이쁘네. 여기 약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틀렸을까? 24는 맞잖아. 깜짝이야. 뭐 틀렸지?
16, 28에 16, 29, 18. 안 틀린 것 같은데. A를 모두 파했을 때 이익이 B를 모두 파했을 때 이익의 2배보다 1200원 더 많다. 계산 틀렸나? 24. 24 곱하기 50 맞는데. 시계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 계산 틀렸어? 8, 5, 40. 맞잖아. 대입 없으면 나와? 그럼 뭐 이상한데? 왜 그렇지? y 400 나와요? 그럼 선생님 뭐 틀렸나 보다. 잠깐만요. 8x 마이너스 9y x 플러스 y는 50. 틀렸어. x는 y 더하기 50이야. 고마워요. 그래서 선생님 xr에 y 더하기 50 넣을게요. 여기 8 곱해주세요. 8y 더하기 400은 9y. 넘어가면은 y는 400. y가 400개니까 x는 450개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랑 b 개수는 450, 400. 얼른 해볼게. 어차피 우리 연달아 수업이구나. 가볼게요. 3개 다 해야 끝납니다, 수업. 일단 혹시 무슨 문제 같아요? A 기계와 B 기계를 동시에 40분 동안 작동시켰더니 그 다음 또 뭘 작동시켰더니 480개를 만들었다. 1문제인데 1이 아니야. 1이 완성됐다가 아니죠. 몇 개를 만들었대요? 480개를 만들었대. 그럼 분명히 480이겠죠. 그 다음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470개라고 써있네. 얘는 1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한 문제 유형이지만 1이 아니고 개수를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기계와 B 기계를 동시에 40분 동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쌤은 A 기계와 B 기계를 1분 동안 작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물건의 개수를 X개랑 Y기로 더 볼게. 그럼 봐요. 첫 번째 A 기계, B 기계 40분 동안 작동시켰대. 그럼 얼마야? 40X. 소리 다시 쓸게요. 40X, 40Y. 그 다음에 B 기계만은 또 20분 동안 작동시켰대. 이랬더니 얼마? 480개. 다시 A와 B 기계를 20분 동안 작동했대요. A 기계만을 45분 동안 작동시켰대. 그럼 정리 좀 해야겠죠? 40x, 40y, 20y 0, 0, 0. 그래서 0 다 치울게. 4x 더하기 6y는 48. 약분하면 2x 더하기 3y는 24까지. 한 번 더. 20x, 20y, 45x. 여기는 65x 더하기 20y는 470. 여기는 약분이 안 되네요. 5로 약분해야 될 것 같은데. 5로 약분할 바에는 안 할 것 같은데. 단위가 좀 안 이쁘네. 일단 해서 좀 바꿉시다. 5 약분할게요. 13x 더하기 4y는 5 약분하면은 이게 10 약분한 건가? (94개) 나올 것 같아요. 됐어요? 선택지가 많이 없다 얘들아. 어떡하냐 이거. 뭐 할려? X 없을까 Y 없을까? Y가 그나마 좀 낫겠죠. 그나마 조금. 그래서 내배할게요. 8X 더하기 12Y는 96. 이거 세배할게. 39X 더하기 12Y는 3, 4, 12 3, 9, 27 31X는 마이너스 30X 갈까? 96 빼기 282 100으로 100 주고 빼. 282에서 182랑 100으로 쪼갠 다음에 둘이 빼. 그럼 4 남잖아. 그럼 186까지 오겠네. X 얼마? 6까지. X가 6이니까요 6이 12 Y는 4 6개 4개. 근데
A 기계만을 사용해서 480개 만들고 싶대요. 얘가 1분 동안 만드는 게 6개야. 그러면 480개 만들고 싶어. 몇 분? 80분 동안 작동시키면 되겠죠. 진짜 별로 안 남았어요. 길이와 굵기가 다른 양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초 길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해석 좀 해야겠네요. A 양초로 가볼게. X 짧다고 했죠? B 양초로 가볼게. Y 근데 X는 Y 더하기 8 Y 길이가 더 8cm 짧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면 똑같아질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양초를 다 태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이래요. 그럼 잘 봐. 15분 동안 예를 들어서 30cm가 타요. 그럼 1분 동안은 몇 cm가 타요? 2cm가 타죠. 이거 어떻게 구할게요? 15로 나누면 되죠. 다시 15분 동안 Xcm가 탄대. 그럼 1분 동안 얼마 타겠어요? 15분의 Xcm 타겠죠. 다시 Y 양초는 뭐랍니까? 18분 동안 탄대. 그러면 1분 동안 얼마만큼 타겠어? 18분의 Y만큼 타겠죠. 됐어요? 이거 갑자기 쌤이 왜 구하냐면요, 문제에서 그 다음 내용이 필요해서. 문제 봐봐. 불 붙였어. 쭉 양초가 타겠죠. 몇 분 후에? 12분 동안은 양초가 쭉 이제 시간 흐르면서 녹을 거 아닙니까? 날라갔어요. 날라갔어. 둘 다 12분 동안 태웠더니 남은 양초 길이가 같아졌대요. 알겠죠? 그럼 잘 봐. 우리 12분 동안 태우면 얼마 날아갈 수 있어요?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얼마? 5분의 4x. 여기도 12분 동안 태울 거야. 얼마? 3분의 2y.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탄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탄 걸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양 얼마일 거냐면은 x에서 얘 뺄 겁니다. 얼마? 5분의 1x. y에서 얘 뺄 거예요. 얼마? 3분의 1y. 근데 둘이 뭐 하다고요? 둘이 같대요. 5분의 1x랑 3분의 1y랑 같대. 됐어. 이거 두 개 풀면 되겠죠? 쌤이 일단 대입법 쓸 건데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양변 15 곱하자. 3x는 5y. x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3y 더하기 24는 5y. y는 12. x는 20. 양쪽 길이 b는 12cm. 마지막 거 볼게요. 마지막에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요. 이게 왜냐면 총을 쐈을 때 소리로 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예시를 좀 최대한 들어주긴 할 텐데 최대한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이제 A라는 사람이 총을 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총을 쐈는데 이제 이 표적지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맞춘 다음에 이 표적지에 맞는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리는 게 7초 걸린다는 내용이거든요. 내용도 진짜 어렵죠? 근데 이게 이거야. 뭐 게임 같은 거 안 해봤겠지만 당연히 가까이 쏜 거랑 멀리 쏜 거랑 맞는 시간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왜? 총도 날아가고 총알도 날아가고 총알이 맞은 다음에 그 소리가 나한테 오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한테 온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그 천둥번개 있잖아요. 뭐부터 먼저 일어나죠? 번개부터 보이죠. 먼저 내 눈에 먼저 보이고 그게 하늘에 떨어졌어. 그 소리가 나한테 오기까지 한 3초 정도 걸리잖아요. 그 소리의 속력으로 이제 오는 거거든. 그런 느낌을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읽어볼게요. 문제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총알의 속력이 궁금합니다. X.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 맞았을 때 이렇게까지 오고 싶은 소리의 속력도 필요하거든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냐? 소리의 속력이라는 게 밖에 없지만
소리의 속력을 좀 우리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y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봐요. 7초. 이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을 거리로 나눠줘야겠죠? 총알이 날아갈 때 시간 얼마?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줘야겠죠? x분의 1700. 그럼 맞았어. 그럼 맞은 소리가 나한테도 와야 되잖아요. 그럼 맞은 소리, 속력, 거리 1700을 y로 나눴을 때 이렇게 둘을 더해서 7초가 나온 거예요. 갔다가 왔다. 근데 갔을 땐 총알, 올 땐 소리만 오는 거니까. 총알 소리. 요거 좀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요. 이제 어떤 B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B라는 사람 위치가 어디냐면요.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대요? A로부터는 520m 떨어져 있고요. 표적으로부터는 1200 떨어져 있대요. 이 라인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맞고 죽을 거 아니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좀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잘 봐. 똑같은 내용이야. B는 A의 총성을 두른 후 4초가 지나서 탄환이 표적에 맞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냐? A가 총을 쏜 건 맞아요. 그래서 뭐는 안 바뀌냐면요. 총알이 일단 표적지에 날아갈 거야. 그거 얼마라고 했죠? X분의 1700. 총알을 쏴서 표적지에 맞았죠. 근데 표적지에 맞은 다음에 그 맞은 소리가 A한테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B한테 가야 되잖아. 그럼 소리는 이만큼만 가면 되는데 그럼 Y분의 1700이 아니고 뭐겠어요? Y분의 1200이겠죠. 여기까지? 근데 요 시간이 얼마 걸렸대? 4초 걸렸다는 게 아니고 잘 봐요. B는 A의 총성을 들은 후 4초가 지나서 표적이 맞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이거는 뭐였죠? 총알이 날아가서 이 표적이 맞는 소리가 얘한테 온 거. 얘는 탄환이 표적에 맞는 소리야. 소리까지 온 거야. 근데 뭐가 있냐면요. 4초가 지나서 앞에 뭐 있죠? B는 A의 총성을 들었대. A가 여기서 총을 쐈으면 총을 쐈을 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총을 쐈을 때 그 소리가 B한테도 도달해야 된다고. 그래서 B는요. 이 4초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총을 쐈을 때 그 소리가 B한테 도달할 시간 얼마? Y분의 520까지. 이게 두 개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이 날아가고 나한테 들어오는 소리, 총이 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소리, 맞았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소리, 총알이 날아가고 총알이 그 소리, 이게 다 좀 이해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식은 요거고. 뭐 식도 어려워 보이지만 정리 빠르게 하겠습니다. X분의 1700 더하기 Y분의 1700은 7초죠. 쌤이랑 X분의 1, Y분의 1 이런 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치환해서. 근데 지금은 치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쌤이 이거를 이항할 거잖아요. 그러면 X분의 1700 Y분의 680? 뭐 하고 싶어? 이거 뭐 치환하냐? 떡하니 빼주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빼면 되지. 1700 빼기 680 요게 3입니다. 그래서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3분의 1022 Y가 되는 거고요. Y는 340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3으로 나눠지죠? 1, 0, 2, 0이니까 더하면 3이잖아. 그럼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Y가 340이면요. 얘를 여기 중에 아무데나 넣을 건데요. 여기 넣을게요. 340. 그럼 2야. 그럼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가 나오려면 X는 뭐 나와야겠어요? 1700의 절반. 총열심 발효전. 알겠죠? 그래서 탄환의 속력은 850까지.